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56장 돈 버는 방법, 돈 쓰는 방법,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라. 삶의 행복 가운데 사랑과 신뢰가 있는 부부관계는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다. 좋은 부부관계는 기적도 낳는다. 역사상 훌륭한 위인들에게는 그를 지원하는 파트너가 있었다. 에디슨, 포드, 록펠러도 모두 아내들에게는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고 한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드시 아내와 의논했다. 또 아내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믿어주었다. 그 깊은 신뢰관계가 아무나 꿈꿀 수 없는 성공을 낳게 한 것이다. 좋은 부부관계는 부자가 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행해지면 돈을 씀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성에게 이런 경향이 강하다. 당신의 연수입이 몇 억이 되어도 아내가 불행하면 아내는 당신 대신 그 돈을 왕창 다 써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혼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혼에는 거액의 위자료가 기다리고 있다. 두세 번 이혼하여 아이가 5쯤 되면 아무리 벌어도 수입의 몇 분의 1밖에 손에 남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를 쌓고 싶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부보다 멋진 것이다. 돈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든 부부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돈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든 부부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두 사람의 사랑과 유대에 의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들어온 입구가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의식을 집중하면 할수록 그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의식을 집중하면 할수록 그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상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는 바라지 않는 것을 밤낮으로 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나쁜 일만 실현해버리고 만다.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운이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다.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운만 좋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나쁜 운을 끌어들인다. 한편 운이 좋은 사람은 나는 운이 좋다라고 믿으며 운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미묘한 차이가 운이 좋은 인생 또는 운이 나쁜 인생을 실현시킨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인생과 나쁜 인생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좋은 인생을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인생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멋지고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몹시 나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어나는 중립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여 자기 인생에서 살려나가는가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최고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라는 태도로 사는 것은 마음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만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최고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만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다가오는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눈앞에 닥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자세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좋은 것만 선택하여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가오는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눈앞에 닥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자세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돈과 지혜의 조크.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균형 감각. 어린이를 자라게 하는 옷. 유대인 가게에 아동복을 사러 온 남자가 물건을 살펴보면서 주인에게 물었다. 이 천은 세탁해도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까? 예, 이건 저희 상품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것으로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보증합니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 아이 옷을 세탁하니 형편없이 줄어들고 말았다. 화가 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유대인 가게에 들이닥쳐 소리쳤다. 그래, 틀림없이 보증한다는 옷이 이 모양이란 말이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유대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깡총한 옷을 입은 아이를 유심히 보면서 말했다. 아이고, 정말 귀여운 도련님이시군요. 게다가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나 자라다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사장이 판매 부장을 불러 의논했다. 여름 바지가 200벌이나 남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면 지방으로 발송하는 게 어떨까요? 시골에서도 계절이 지난 옷은 사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짐을 교묘하게 잘 꾸리는 겁니다. 10개를 한 꾸러미로 해서 소매상에 견본으로 보내는데 청구서는 8개 값만 매기는 겁니다. 물론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값을 올려서요. 소매점에서는 실수로 2개가 더 왔다고 생각하고 견본을 살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지요. 사장은 이 아이디어에 감탄하여 당장 바지와 청구서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일주일쯤 지나 사장은 판매 부장을 불러 호통을 치고 있었다. 자넨 해고야. 도대체 이게 뭔가. 누가 사주기는커녕 모두 2개를 슬쩍하고 8개만 반송했단 말일세. 바로 이런 게 유대인의 상술.
작은 가게를 가진 유대인이 큰 병에 걸려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상태였다. 가족 전원이 침대 머리맡에 모여 엄숙한 표정으로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이윽고 죽어가는 남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여보 어디 있소? 네, 저 여기 있어요. 아들아, 너도 여기 있느냐? 예, 아버지, 절 알아보시겠습니까? 딸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냐? 예, 아버지,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게 접니다. 그러자 남자는 마지막 안간 힘을 짜내 일어나려 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화가 난 듯이 혀를 찼다. 그럼 가게는 도대체 누가 보고 있는 거야?